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문자를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가루만은 되지 마라. 알갱이로 남아있어라. 아직은 알갱인가요? 반쯤 금이 갔어 알갱이가. 네. 오늘 아주 또 아침에 분명히 장외 시장에서는 플러스였잖아요. 0.5% 한국 그렇죠. 시장이. 그래서 아침에 좀 오르는데 오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후까지 갈 필요도 없더군요.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저를 탓하더라고. 네가 그렇게 말해서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해? 오전장에는 오릅니다. 오전장 일단 아침 오릅니다. 오후장은 모르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말조차 잘못 꺼낸 것이지. 말만 하면 무조건 잘못이에요 요즘은. 아니 근데 나도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되는 뭔가 마법이 있는 이 정도까지 시장이. 근데 확실히 조금 걱정하던 부분들이 터지죠. 그러니까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 개 크게 떨어지니까 지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IPO 된 기업들 떨어지면 답이 안 나오는데 좀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그 최악의 1시 정도가 정말 지수 최악이었거든요. 코스피가 1% 넘게 빠졌었고 코스닥도 2% 넘게 떨어졌었는데 그 뒤에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0.2% 하락해서 끝났고요. 코스닥은 0.9% 하락해서 끝났는데 코스피에서는 이제 오후 들어서 기관이 좀 순매수를 좀 늘렸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늘렸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원래 장중에 좀 플러스였거든요. 아침에. 근데 이제 결국에 1,800억 순 매도로 끝났고요. 코스닥에서는 600억 순 매수로 끝났습니다. 외국인은 또 양시장에서 매도를 했고요. 네, 근데 기관들 매수는 그렇게 좀 뭐랄까 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프로그램 물량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선물이 끌고 가는 흐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선물로 갖고 노는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거래량도 줄어 있는데 저렇게 선물로 끄니까 프로그램 매매하는 기관들은 남아 있고. 계속 악순환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수급적으로 아주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보면요, 의료 정밀 섹터가 거의 3% 올랐습니다. ST 바이오센서가 밀어 올렸는데 오늘 6.5%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최근에 계속 뉴스가 이제 의사분들이 나와서 전망을 하시는데 또 이 가을쯤 되면 또 10만 명 이상 이렇게 또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발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진단키트주가 이제 다시 또 오늘은 또 활개를 쳤습니다. 뭐 ST 바이오센서는 6.5% 올랐는데 뭐 수젠텍은 상한가 같고요. 휴마시스 18.5%, 랩지노믹스 15%.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이에요. 네, 오늘 다시 반등을 좀 했고요. 이 주식으로 전사하신 분들 정말 많은데. 많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복구의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그 가을에 또 정말 15만 명, 또 20만 명 이렇게 나올지. 근데 타격이 그렇게 안 클 것 같지 않아요? 치명률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뭐 한 인구에 벌써 3분의 1이 한 번씩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명률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진단키트로 검사는 해야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면 수요는 또 늘어날 수 있고 재택근무는 또 다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내 재택을 해야 되겠다. 그건 참 문제일 것 같아요. 코로나 재발돼도 재택해야 되겠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통신주가 참 방어주 역할을 오늘도 좀 했습니다. SKT, KT, U+, 다 1% 정도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의약품 섹터가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오늘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다시 재발한다 그래서인지 의약품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고요. 음식료 섹터도 오늘 한 0.8% 정도 올랐습니다. SPC 삼립이 6.5%나 올랐고요. 대상, 제일제당, 샘표식품, 오리온, 오뚜기 다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전자도 오늘은 좀 상승을 했는데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1.8%, 1.6%씩 상승은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소부장들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다가 그래도 좀 낙폭을 좀 줄여서는 끝났는데 뭐 원익 QNC 이런 데는 4% 하락했고요. 해성 DS 이런 데 6% 하락, 심택도 하나 머티리얼즈와 함께 3%대씩 하락하면서 이 소부장은 이게 조금 이게 있어요.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안 빠졌던 소부장은 크게 빠졌고 2분기 실적은 다들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미국에 마이크론 빠진 걸로 봐서는 더 빠졌어야 되는데 많이 빠져서 안 빠진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이미 역사적 밸류 하단까지 왔으니 참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미 빠질 대로 정말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한데. 네.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반등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실적이 아무리 나빠진다고 해도 그죠? 내년도 실적 나빠질까지 주가에 다 반영은
된 상황이니까.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매도가 끝나야지 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덕분에 지수는 안 빠진 겁니다. 오늘 거래소는 얘네 둘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예. 방어를 해줬죠. 그래서 실제로 체감은 훨씬 나빴어요. 음.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 0.2%밖에 안 빠졌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감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삼성 하이닉스를 투자를 안 했다면 오늘은 조금 네, 힘들었죠.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락한 섹터는 건설이었습니다. 4% 와. 섹터가 하락을 했는데요. 뭐 GS건설, 한신공영, 태영건설, DLENC 7, 8%대씩 하락을 했고요. DL건설은 5% 하락, 현대건설은 3.3% 하락했고 현대건설은 요즘 좀 움직임이 괜찮아요. 지금 원전 ETF 들어간 이후로 건설주 섹터 내에서는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S건설은 오늘 이베스트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2분기에 해외 플랜트 현장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추가 원가를 반영할 수 있다. 네. 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목표가를 6만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하향을 시켰고요. DLENC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증권에서 주택 원가율 상향에 따라서 이 매출 총 이익률을 5% 정도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이를 반영해서 7만 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좀 많이 하향을 시켰습니다. 야, 얘는 재밌네요. 한 2년 뒤에 보고 싶어요. 지금 많이 빠지잖아요. 철강, 건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에빗 2배 나오는 거, 영업이익 대비 주가 2배, 2점 몇 배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2배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 근데 이 주가가 합리화되려면 지금 컨센들이 다 많이 하향이 좀 돼야죠. 한 2년 후에 보고 싶어. 너무 궁금해. 진짜 어떻게 될 건지. 야, 이 철강이 미래가 좋지 않죠. 좋지 않은 건 알겠는데 이 가격 좀 궁금하네. 빨리 타임머신을 타고 잠깐 갔다 와서 이거 내 투자 안 할 테니까 나 보여주기만 해. 입도 안 떠들게. 나 잠깐만 2년 후로 보여줘. 진짜 그런 궁금증이 너무 많아져 지금요. 네. 저도 좀 많이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기계 섹터도 오늘 3.4% 하락률 2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STX 엔진, HSD 엔진, 뭐 이런 조선 기자재,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대동, DY파워, 그다음 LIG넥스원, 두산 에너빌리티, CS윈드 다 막 4%에서 7% 사이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운수장비 섹터가 그 다음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좀 많이 강했잖아요. 우주나 뭐 항공 그렇죠. 관련주들, 나로 관련도 있고. 네. 나로 발사 이후로 좀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그건. 한국항공우주는 10% 하락, 현대로템 7.6% 하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 하락. 근데 많이 빠진다 진짜. 오늘 하루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주도 현대미포, 대우조선, 한국조선 다 4, 5%씩 하락을 했고요. 엄청나게 빠지네요. 네, 오늘은 뭐 그동안 좀 방어력을 굉장히 셌던 그런 조선주, 기자재, 신재생, 항공, 방산, 뭐 원전 관련주들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키 맞추게 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얘는 들받쳤으니까 떨어져야 되고 네. 정말 뭐 두더지 대가리 때리듯이 그렇게 때리는 건가? 이해가 좀 안 되네. 그렇죠. 신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았으면 이제는 이거 안 떨어진 게 있네? 이거 팔아야지 하고 그거 파는 느낌이에요. 아니 이 상승에 키 맞추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락에 키를 맞춘다고? 되게 독특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도 좀 하락을 했는데 뭐 다올의 섹터 애널리스트 분이 하락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다올 센터장님이 이쪽 출신이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하락할 이유가 딱히 없고요. 뉴스를 뒤져봐도 뭐 안 좋은 뉴스는 딱 그거 하나예요.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거 LNG선 계약 예전에 5월달에 한번 계약 취소됐잖아요. 총 3개 받았는데, 근데 그 7월 1일에 하나가 더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사 내용으로 보면 뭐 악성 재고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적혀 있는데 사실 최근에 현대 미포조선이 한번 이렇게 계약 해지 난 다음에 오히려 금액을 더 높게 받아가지고 재매각을 했잖아요. 수출을 다시 받았는데 그 케이스를 생각하면 사실 계약 해지가 오히려 호재라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신조성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상 도크도 지금 거의 꽉 차 있겠다. 26년도까지는 뭐 꽉 차 있을 거란 전망이 좀 나오는 상황이니까 계약 해지가 오히려 호재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크게 악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진도율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진도율이요? 네, 진도율에 따라서 만약에 짓고 있었어. 한 절반 지었어. 근데 다른 데가 원하는 스펙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악재일 거고. 이번에 해지 거는 이제 네. 진도율이 한 19% 정도 됩니다. 애매하네. 근데 예를 들어 밑둥만 깔았는데 그거 쓸 수 있어, 딴 데. 그럼 완전 호재지. 그죠? 뭔가 이렇게 그 설계만 끝났는데 이 설계 쓸 수 있어. 약간만 조정하면 그러면은 뭐 비싸게 받고 완전 호재인데 진도율 어느 정도 나가가지고 이거 딴 데 못 파는데 이거 예를 들어 뭐 쇠빙선이야.
세빙선은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러면 못 팔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딱히 세빙선이라는 얘기가 없어서 네. 일반 LNG 운반선이라서 다른데 수주가 가능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 맞다면 뭐 호재지 오히려. 네. 예. 일단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세 척 중에 두 척이 음. 러시아 향 수주가 좀 계약 취소된 상황이고요. 네. 향후에 이걸 다시 수주를 했다 이런 공시가 나오면 그러면 또 호재로 받아들이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지금 러시아가 퇴출되면서 돈이 있어도 지금 러시아 선주가 대금 납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 취소가 이어지는 거고요. 사실 계약금 20%는 이미 납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선주도 피해가 사실 막대하죠. 네. 20% 날린 거잖아요. 네, 이번에 계약 해지 건은 총 수주 금액이 한 3,3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한 대가 네, 3,700? 3,380억이요. 그럼 특수선인가 보네. 보통 2,500억 받잖아요. 2,200억 받고. 비싸네. 2020년도 수주한 거니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대면은 두 대면은 두 대면 그때 가격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네 이러는데 좀 비싼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 LNG 선이라고 보기에는 요즘에 2,400억, 2,500억 받고 있으니까. 특수선 박엔진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재생, 항공방산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좀 강했던 섹터죠. 삼강 M&T, 한화솔루션, 유니슨 이런 데 6에서 8%까지 하락을 했고요. LIG 넥스원, 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6에서 10%까지 하락을 했고 원전 관련주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한신기계, 우진, 보성파워텍 뭐 이런 데 다 5%에서 7% 가까이 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키 맞추기네. 얘네들. 하락에서의 키 맞추기를 좀 했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도 장중에는 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좀 그나마 좀 낙폭을 많이 줄여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S&E 리서치에서 5월달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국내 3사 셀업체 있잖아요. 네. 합산 시장 점유율이 9.1%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순위를 누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부터 5월까지 순위입니다. CATL이 1등인데요. 53.3GWh, 전년 대비 112% 증가했고요. 네. 2위 에너지 솔루션은 8% 증가했습니다. 어? 점유율 차이가 증가율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좀 놀라운데요? 네, 8%밖에 증가 못했고요. 아니 설비 증설을 하려고 IPO 한 거 아니에요? 설비 증설을 하려고 IPO 한 거 돈이 없어서 우리 돈 가지고 가서 뭐 했지? 이제 하겠죠? 이거 좀 당황스럽네. 네. 예. 네, 국내가 근데 업체가 지금 다 이렇습니다. 지금 아니 중국만 원래 삼성 SDI는 원래 느리게 했고 SK는 좀 공격적으로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당연히 LG 엔솔은 그동안 1분기까지 진짜 미친 속도로 했었잖아요. 이거 뭐지? 게다가 이제 미국 증설은 뭐 갑자기 그 비용이 늘어나니까 지금 약간 멈춘 건데 이해는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설비 증설을 하긴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밉지만 그래도 돈 끌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했었는데 밉지만 더 미워지네. 네. 3위는 BYD 21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은 사실 뭐 두 자릿수가 없어요. 다 세 자릿수 증가율입니다. 미친 속도죠, 얘네는. 네, 4위 파나소닉이 24% 증가했고요. 5위는 SK온 132% 증가했습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세 자릿수예요. 한국 업체 중에. 네. 6위 삼성 SDI는 32.5% 증가했고요. 7위 CALB 154% 증가했습니다. 네. 참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네, 그래서 국내 3사의 합산 점유율을 보면은 전년 동기가 35%인데 이번에 25.6%로 한 9% 정도 9% 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LG 엔솔만 보면요. 9.2% 포인트 정도 점유율이 줄었는데 삼성 SDI는 1.5% 포인트만 줄었고 SK온은 오히려 1.6%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LG 엔솔이 사실 점유율을 좀 많이 뺏겼습니다, 올해. 네. 또 빌리브체인 다 안 좋았겠네. 예, 그러니까 아까 안 좋았는데 그래도 낙폭은 조금 만회해서 2차전지 섹터가 끝났고요. LG엔솔 오늘 0.1%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SK이노는 그냥 보합이었고 삼성 SDI는 1%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섹터 중에서도 제일 많이 떨어진 거는 뭐 코스모 화학 6% 하락, 솔루 첨단 소재나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은 다 1, 2, 3%대씩 하락을 했고요. 네. LNF나 에코프로비엠은 1%, 3%씩 반등했죠. 상승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은행주도 오늘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은행주 진짜 많이 빠진 거. 며칠 동안 계속 빠졌는데 추가로 더 빠진 거거든요. 네, 충격적인 하락입니다. 배당률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네, 지금.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이나 우리금융은 오늘 하루만 3%대 하락을 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8%를 넘은 지 좀 됐거든요. 이제 네. 9% 됐을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3% 정도 낮췄습니다. 타행과 마찬가지로 이자 이익 증가분을 비이자 이익과 충당금 전입액이 상쇄하는 그림이다. 쉽게 말하면 이자 이익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네. 잘 버는데 비이자 이익은 조금 별로 좋지 않고 뭐 채권 같은 데서 깨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충당금을 조금 더 쌓아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부실 의미겠죠. 관련 준비. 네. 2분기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1.62%포인트로 전 분기 대비 11bp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내에서는 가장 크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3분기에도 최소 4bp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원화대출금도 전 분기 대비 1.5%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도 좋아지고 Q도 좋아지고 물론 상승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네. 다 좋아지는데 문제는 대손율 C가 조금 늘어나는 게 문제죠. 네. 3분기에 대손율이 0.34%로 전분기 대비 9bp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1분기에 이미 코로나 그 유예차주 대상으로 충당금 전입을 이미 좀 어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손율 상승이 좀 신한지주는 적은 편이고 다른 은행들은 좀 크다는 의미겠죠. 지금 11bp씩 올라간다는 설도 있어요. 다른 은행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금융지주도 한투에서 목표가를 19% 정도 하향을 시켰습니다. 같은 증권사인데 신한지주는 13% 내리고 하나금융은 19% 내렸습니다. 달러 강세로 외화 환산 손실이 한 1,130억 정도 났다고 합니다. 요거를 반영을 해서 2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한 10% 정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은행 순이자 마진은 1.58%로 8bp 전분기 대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추가로 5bp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원화대출금도 1.5% 전분기 대비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와 Q는 좋지만 C가 지금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하나금융이나 우리금융만 3%대 정도 하락을 했고요. KB는 2.6% 하락, 신한지주는 1.7%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야, 은행주. 재미난 시장이에요. 2년 뒤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정말 경기 침체가 와서 충당금이 정말 손실로 확정이 되고 뭐 오히려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된다면 이 순이익 지금 컨센이 다 깨지고 내려가겠죠. 네. 더더. 그러면서 뭐 지금 저평가가 뭐 저평가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생각보다 그 정도의 충당금이 손실이 안 잡히고 이 전입된 게 오히려 환입이 된다면 그러면은 조금 또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배당 수익률도 지금 높은 상태이니까 와 8%면은 네. 장난 아니네요. 배당 매력은 매우 높아진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하루에 3% 빠지는 장이 무서워서 지금 아무도 못 사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KF증권에서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제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리포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곡물 가격이 고점 대비 좀 하락세인데 특히나 쌀과 밀 가격이 좀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쌀은 동남아 지역의 수확량이 좀 증가했기 때문이고 밀은 미국과 호주 날씨가 밀 수확에 좀 긍정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밀 수출이 굉장히 제한되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란이나 터키 등의 우호국으로 밀 수출을 재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과 쌀 가격 하락은 음식료 업종의 영업이익률을 좀 높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22년도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연초에 9%였는데 현재 8%입니다.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인데 음식료 업종만 보면 7.1%에서 6.8%로 0.3%포인트만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코스피 평균보다는 이 음식료 섹터가 조금 낮다, 예. 방어를 한다 이런 의미죠. 가격 인상으로 이제 비용을 전가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는 받쳐주기 때문에 OPM을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방어주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요. 오늘 음식료 섹터 중에는 SPC 3립이 6.5% 올랐습니다. 여기는 포켓몬빵이 이제 대흥행을 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매출 사상 최대치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원재료만 좀 안정이 된다면 이익률은 금방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는 이제 대상, 제일제당, 샘표식품, 오리온, 오뚜기가 2% 정도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슬픈 소식입니다. 그동안 새롭게 뭐 신규 상장된 그런 이익이 잘 크게 나진 않는데
그 기업 가치는 굉장히 높은 이런 종목들이 좀 지수를 많이 망쳐놨다 이런 얘기도 많이 엘모 회사, 있었는데요. 시모 회사 등등. 네, 오늘 리서치 아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거를 리포트를 냈습니다. 주가 지수란 무엇인가라는 리포트인데요. 주가 지수 산정 공식대로 원래대로 하면 사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금 얼마죠? 2,300포인트인데요. 67,000포인트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말이냐? 해서 저런 계산이 나왔어? 예,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택하고 있는 지수 산정 방식은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을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시작이 된 게 1980년 1월 4일 그때 당시의 시가총액 전체 합산을 코스피 100포인트 이걸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당시의 시가총액은 총 2조 7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시총은 한 1,800조 원에 달하니까 사실상 한 670배 정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로 하면 사실 1,000포인트에서 670배 증가하면 100포인트에서 670배 증가하면 네. 6만 7천 포인트가 네.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다라는 건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2,300이니까 괴리가 상당히 크죠. 네.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괴리가 큰 것이냐? IPO 기업들이 상장할 때마다 이제 기준 지수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놔두는 이유는 신규 상장 기업이 만약에 100조짜리가 상장될 때 전체 지수에 이 100조만큼 합산을 해주려면 너무 이제 지수에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시총이 한 2경 5천조 원 정도 됩니다. 한화로. 달러는 19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을 지수에 지금 반영을 시켜주는데 네. 그렇더라도 지수에 끼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IPO 당일 종가로 시가총액이 지수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스피 시총이 2천조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지수가 1% 오르기 위해서는 20조 원의 매수가 필요하죠. 네. 네. 근데 신규 상장이 100조 원이 돼서 2,100조가 됐다라고 하면 1% 올리는데 21조 원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새롭게 신규 종목 큰 종목이 하나 상장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지수 1% 올라가기 위한 더 많이 힘이 드는 거죠. 당연하지. 그래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괴리가 나는 두 번째 이유도 언급을 했습니다. 리서치 RM에서 보기에는 이 IPO에 관대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IPO 기업이 높게 평가되어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IPO 공모 가격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지수 산정 방식은 공모가를 높게 받기 위한 발행 기업과 수수료를 받는 주관사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5년 동안 상장된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을 보면요. 코스피에선 61개, 코스닥에서는 481개 종목이 신규 상장됐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나죠. 이 중에 뭐 바이오 뭐 등 이제 기술 성장 기업들이 상장 많은데요. 특례도 있을 거고. 네, 시총 이 기업들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현재 시총 합계를 보면 코스피가 255조 원, 코스닥이 77조 원입니다. 코스피 시총의 14% 차지하고요. 코스닥 시총의 24%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가 최근 5년 내에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평가된 가격에 상장이 되면 그 이후의 주가 상승이 지수 상승에도 영향을 많이 주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따상 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잖아요. 네. 이런 따상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IPO 고평가 상태에서는 매우 큰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잘못된 지수 산정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인덱스 펀드가 성공할 수 없는 근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해결책은 올바른 주가 지수를 발표를 하자. 그리고 합리적인 공모가 선정을 위해 주관사 책임제 시행 및 따상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네. 했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좀 돌아오고 개인들의 이런 피해도 막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2,900 코스닥 지수는 영원히 안 올 것 같긴 해요. 2,900이요? 네. 아 코스닥 지수요? 2000년 고점. 2000년 2000년 고점, 2000년 4월 고점인가 그런데 그게 2,900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상장이 계속 불타기가 되면 그건 진짜 저거 소가 풀 뜯어먹 아니 저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소는 풀을 뜯어먹지. 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익은 없는데 시총 높은 게 와서 EPS 저기 뭐야 PR 멀티플을 툭툭툭 높인다. 가만히 있어도 높아진다. 그런 얘기는 제가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수 산정하기 어렵다는 게 적정 멀티플을 줘야 되는데 걔네들 때문에 멀티플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주가 하락은 봐서는
이 멀티플이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앞서 제가 정말 희한하다고 했던 빠진 놈들은 너무 많이 빠지고 비싼 놈은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빠졌는데도 비싸고, 그게 막 혼조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아주 골 때리는 시장인데, 과거 2002년, 3년, 4년, 5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2002년 제가 맨날 얘기 드렸던 거, 아모레, 뭐 그때 현대조선, 뭐 유한양의 뭐 등등, 거의 웬만한 모든 주식들, 중견 모든 기업들, 모든 음식료 업종들, 이런 것들이 가격이 넉마였어요. 넉마. 그게 한번 랠리를 뽑았던 적이 있었죠. 크게. 네. 네, 사실 뭐 이번에 이 대선 그 공약 나오고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뭐 지수를 위해서 뭐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거나 거버넌스 관련된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빨리 좀 나왔으면 싶습니다. 어렵긴 할 텐데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나 이제 그 투자자는 보수적으로 가야 되니까 될 거라고 그걸 가정하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될 거라고 가정하고 투자하시되, 그거 되면 좋은데라는 얘기는 입으로는 계속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주주에게도 책임을 진다는 얘기만 들어가면 주가 많이 오를 거예요. 지수사 같은 건 몇 배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네, 저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힘겹게 버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시계열을 길게 보시죠. 네. 정말 오래 20년 만에 보는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독특한, 위기도 아닌데 정말 신기한데, 딱 저 때하고 똑같습니다. 닷컴 버블 무너졌을 때하고, 그때도 위기는 아니었어요. 닷컴 버블 끝나고는 위기는 아니었고, 분명히 버블이 붕괴된 거지. 그리고 2002년도 9.11 테러 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날아갔거든요. 그 다음부터 랠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단추를 껴줬죠. 9.11 테러가.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점점 그거 비슷해져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저희는 이따가 연합인포맥스에서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